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서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는 어떤 차죠? 오늘 펠리시아 문을 열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오자마자 반가웠던 게 네. 이 시원하게 뿜어지는 이 물소리가 요즘 더운 날씨를 조금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않나 싶어요. 네. 펠리시아 다시 오픈했으니까 많이들 네. 놀러 오시고요. 네, 평소에 타시던 차로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타시던 모델로 준비해놨습니다. 가시죠. 제가 평소에 타는 차였으면 좋겠는 네. 차를 오늘 준비를 했어요. 네, 오늘 뭐예요? 오늘 준비한 차는 맥라렌입니다. 네. 맥라렌 중에서도요, 이 성능과 그리고 편의성 골고루 갖추고 있는 이 팔방미인 바로 맥라렌 GT입니다. 자, 맥라렌은 사실 저도 처음 시승이에요. 어, 안 타본 브랜드들이 거의 없는데 네. 맥라렌을 타야지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계속 탈 기회를 놓쳐가지고 네. 드디어 이제 맥라렌 시승하게 됐는데 그 차가 마침 GT네요. 어떠셨어요, 첫인상? 안 예뻐. 아, 네, 피디님. 네. 아니 차가 네. 예쁜데 음. 안 예뻐. 예쁜데 안 예쁘다는 일단 거는 빨간색이랑 검정색의 조합에 네. 차가 낮고 늘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우와, 그런데 어딘가 보면 좀 안 예뻐. 하. 어디가 안 예쁘고 어디가 예쁜지는 저희가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맥라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모델은 675 LT. 아, 675 네, LT. 675 LT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LT가 아무래도 좀 더 조금 더 길고 길죠. 네, 이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 이쁜 느낌 아닐까요? 그런 맥라렌 부분도 중에서도 있지만 디자인 차이 갭이 좀 큰 모델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음. 사실 이제 맥라렌은 그 디자인 요소 중에 그 맥라렌 로고에 이렇게 나이키 뒤집어 놓은 그 네네. 반달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거 요소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요렇게 다 해서 지금 있어요. 들어가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요렇게 잘랐잖아. 네, 맞아요. 원래 그래서 보통은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깊이 내리는데. 파잖아요. 그러면서 나름 이게 그 입체적인 느낌, 네. 그 근육질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 있는 게 사실 맥라렌인데 네. 이 차는 성격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GT 성향이다 보니까 조금 부드럽게 다듬었거든요. 맥라렌이랑 친하시잖아요. 네, 제가 사실 평소에 맥라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맥라렌요? 아, 멋진 차, 좋은 차, 아름다운 차, 성능 좋은 차, 맥라렌 최고 막 이래요. 아니, 농담이고요. 그냥 제가 사실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맥라렌이랑 조금 오랫동안 일을 하긴 했죠. 네.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이게 이제 GT잖아요. 이름 네. 자체가 GT거든요. 네. 그래서 맥라렌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게 퓨어한 스포츠카를 만드는 브랜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모든 브랜드, 모든 모델들이 다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뭐 그 570 GT 이런 모델들이 잠깐 있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차는 본격적으로 아예 GT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만큼 네. 맥라렌의 그 퓨어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는 조금 줄이고 일상적인 용도에서 조금 더 쓰기 편하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 맥라렌에서 굳이 이런 GT라는 모델을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뭘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차량 라인업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포츠카에 최적화되어 있는 좀 뭔가 고성능 그런 버전이잖아요. 근데 그런 차들로 장거리를 운전한다거나 데일리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근데 나는 또 SUV는 또 못 만들겠어. 약간 이런 느낌에는 좀 거기서 타협을 본 게 GT가 아닐까요? 그렇죠. 또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아니, 맥라렌 타시는 우리 고객님들한테 여행 가실 때도 맥라렌으로 타고 가시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브랜드들이 다들 그런 철학들이 네. 있어요. 우리 고객들이 아니 페라리를 갖고 있는 분이, 람보르기니를 갖고 있는 분이 여행 갈 때는 그래도 우리 차를 타시게 해야지. 네. 맥라렌도 같은 생각을 했던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맥라렌 중에서도 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차를 나름 개발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너무 어떡- 많이 바뀌어서 네. 모든 브랜드들이 다, 슈퍼카 브랜드들이 다
SUV를 만들고 있죠. 그쵸. 네. 그러다 SUV가 보니까- 먹여 살리고 있죠, 브랜드를 요즘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페라리든 람보르기니든 뭐 포르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퓨어한 스포츠카를 즐기시지만 여행 갈 때는 또 나름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잘 살아있는 정말 편안한 차를 타실 수 있도록 다 해드리고 있는데, 네. 맥라렌은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고집 부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고집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뭐 그 개발 비용이나 경제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또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맥라렌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지금 우리는 자동차 슈퍼카로 만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오랫동안 맥라렌이라고 하면 F1이죠. F1으로 안 만났던 네.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F1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성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SUV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네. 언젠간 만들겠지만 그 전에 만나는 좀 편안한 모델이 바로 오늘이 만날 GT인 거죠. 그렇죠. 늦은 거지. 네. 아니, 왜냐하면 맥라렌 F1 선수들이 집에 갈 때 네. 맥라렌 SUV 타고 퇴근해야지.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죠. F1카 자체가 워낙 불편한 차잖아요, 사실. 그 극한의 불편한 차를 타다 보니까 이 GT를 타니까 오, 편안해. 예리한 지적이다. 네, 오, 와. 편안한 거야. 야, 이렇게 예리한 편안한 지적이네. 차가 있어. 네. 이게 바로 맥라렌 GT야? 이러고 갈 수도 있죠. 네. 오케이. 그럼 끝. 네. F1 네. 선수들은 이 차 편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충분히 편한 차인 것으로. 우리가 타도 편한 차인지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그럼 사이즈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게 기본적으로 좀 길어 보이죠? 네. 슈퍼카 치고는 꽤 길어 보이긴 해요. 시작과 끝이 일단 엄청 길어 보이는데 그렇죠. 실제 공간은 좀 어때요? 지금 맥라렌이 이렇게 라인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스포츠카 라인, 그다음에 슈퍼카 라인, 그리고 얼티밋 라인 이렇게 얼티밋.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그 차들이 네. 휠 베이스가 다 똑같아요. 2670. 오, 얘는 75. 얘는 조금 아. 5mm 차이가 나긴 한데. 약간 커졌네요. 예. 티 안 나게. 기본적으로 이게 상위급, 네. 아래급으로 나뉘지만 사실 기본 플랫폼 자체가 똑같고, 엔진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V8 3.8 쓸 때 네. 뭐 570이나 650이나 둘 다 V8 3.8 터보 똑같아. 근데 아, 출력만 다른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차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엔진도 기본 똑같은데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 네. 그 다음에 엔진이 똑같지만 출력은 다르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했었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이제 GT다 보니까 네. 그 차 기존의 그 라인들이랑은 조금 결이 달라졌다. 그래서 휠 베이스가 뭐 차이 네. 나긴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얼티밋 라인에 그 스피드 테일이라고 아, 모델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차랑 좀 결을 같이 하는 그쵸. 그런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력 모델인 720S. 네. 720S가 지금 V8 4.0 터보를 쓰거든요. 네. 그거랑 같은 엔진을 쓰지만 얘는 이제 720마력이 아니고 620마력. 620마력. 네,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사이즈는 뭐 그렇게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은 안 예쁘고 디자인 마음에 드세요? 670이나 이런 아이들은 여기가 뿔룩 튀어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는 라인이 좀 예뻤거든요. 네. 근데 그 비해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낮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굉장히 네. 뾰족하게 생기긴 했는데, 근데 조금 얄쌍해서.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맥라렌 느낌이 조금 빠진 느낌이어서. 네. 너무 기존의 모델들의 눈이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네. 어차피 GT라고 하더라도 네. 여기도 팬더 이렇게 블록하게 해주지. 아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주행에서의 편안함을 좀 강조하는 차다 보니까 그 시각적으로 보는 그 디자인에서도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예쁜 게 더 좋아. 네, 이렇게 좀 과감한 것들을 좀 예쁜 게 더 순화시키지 낫지. 않나. 그쵸? 예쁜 게 더 낫지. 저희 오늘 배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쁜 게 더 낫지. 앞에서는 조금은 밋밋한 굴곡이었다면 옆 라인은요 완전히 액션이 커요. 네. 여기서부터 액션도 크고 이게 쭉 빠지는 그 느낌까지도 네. 굴곡이 확실히 선이 살아 있어서 기존의 맥라렌 모델과 옆모습의 이 빠지는 라인은 좀 비슷하지 않나. 근데 또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스피드 테일과 또 비슷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의 그 디자인이 좀 합쳐진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 손가락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아, 이 뭐야 이거. 모냥 빠지게. 와. 사실 맥라렌은 이거 하나는 저는 확실히 좋다고 보는 게요. 네. 그 람보르기니도 이렇게 시저도어를 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라카는 안 쓰거든. 네. 그리고 페라리도 안 쓰는 모델들이 많고. 근데 맥라렌은 모든 모델들이 다 다 걸빙도어. 이 버터플라이를 쓰니까 그거는 저는 확실히 좋다고 봐요. 이게 이제 요런 경우는 좀 약간 버터플라이 도어라고 좀 부르는 경우들이 좀 네. 더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링은 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고 네. 시전은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느낌이에요. 얘는 이렇게 나가는 아. 느낌에서 좀 약간 버터플라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맞는 것 네.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GT 모델이다 보니까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돼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이 문 여는 게 조금 아쉬워. 이게 전동식이에요. 터치하면 튀어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잡을 데가 없어.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그 돼. 누른 상태에서 네. 그 문틈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좀 불편해. 음.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긴 한데 음.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실 좀 멋지긴 하죠. 와, 진정한 올려놓으면- 하차감. 네, 멋지긴 해. 아, 내리고 싶다, 이 차에서. 네. 앞쪽에는 지금 20인치가 장착이 돼 있고, 뒷타이어는 아무래도 후륜이다 보니까 네. 21인치가 지금 와, 장착이 근데 돼 있어요. 앞타이어가 네. 폭이 좁긴 좁구나. 2535네. 네. 인치도 인치인데, 네. 그 타이어 자체 그 평평도 다 달라가지고 그렇죠. 네. 엄청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뒤가 295인데 이 정도 되면 앞에가 한 25 정도는 보통 넣기 마련인데 네. 네, 225로 되게 지금. 좀 좁은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긴 하네요. 그래서 피렐리- 옆에서 보면은 앞뒤 타이어가 완전 다른 차만 엄청나게 딱 확연히 차이가 나요. 사이즈가. 피렐리 피제로가 장착되어 있고 또 카본 브레이크도 적용이 되어 네. 있고. 네. 자, 뒷모습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맥라렌 하면은 배기가 항상 위로 올라왔었잖아요. 항상은 아니고 제가 봤던 600, 아이들. 600LT. 네. 근데 내려가 있어서 뭐지 이러긴 했었어요. 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한 여기 정도에 네. 달려 있는 모델들이 많았고 근데 600LT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붙어 있었죠. 그랬는데 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 위에 화물 공간을 좀 쓰기 위해 가지고 엔진도 좀 낮게 배치를 하고 네네. 그다음 배기 또 아래쪽으로 뽑아 가지고 이게 결국은 배기가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네. 배기 효율도 더 좋아지기도 오, 하고 네. 그럼 아무래도 무게도 철을 덜 써도 되니까 무게도 가벼워지기도 가벼워지고. 하고 네. 네. 그럼 소리도 엄청 더 강력해지긴 네네. 하거든요. 배기가 짧으면 오.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포기하고 지금 배기를 아래쪽으로 내려놓은 상황이고요. 이 짐을 실어야 되니까 네. GT다 그리고 보니까. 보통은 네. 여기 이제 엔진 유리가 되어 있으면 네. 엔진이 보이기도 하는데 네네. 여기는 그거 아니고 지금 화물 공간이거죠. 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트렁크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리고 여기 네. 요 로고 요거 딱 누르시면 네, 문이 안 열립니다. 열려요. 제가 한번 열어드릴까요? 오, 전동이야. 오. 화물 공간이 궁금했어요. 네. 음. 자, 전동으로 요 정도의 네. 지금 화물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피는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네. 아주 두꺼운 그런 짐들은 사실 좀 네. 싣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골프백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골프백은 실을 수는 없고 제 건 안 네, 들어가요. 그래서 네. 전용 맥라렌서 전용 네.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골프백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그걸로 약간 하면 눌려있는. 그렇죠. 약간 얇은 네, 거겠죠. 그렇게 그런 하면 거더라고요. 하프백.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골프백도 실을 수도 있고 지금 진짜 길긴 기네요. 네, 이 속에 네. 지금 엔진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쵸. 네, 미드십이니까 여기 엔진이 네. 들어 있는데 보통은 엔진을 노출시키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화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뭐 여긴 지금 가죽을 씌워놨는데 이 가죽 아래쪽에 슈퍼 패브릭. 네, 그걸로 네. 이제 지금 커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무려, 이제 엔진에서 올라오는 열들을 좀 차단해줄 수 있게끔. 그렇죠. 무려 네. 나사랑 같이 개발했다고 하는. 엄청난 곳이랑 했네요. 그 처음부터 사실 맥라렌의 태생 중에 보면 혼다 NSX에 대한 영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네. 여기도 약간 뭔가 살짝 NSX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와, 근데 이거 카본 이런 것도 멋있다. 이거 꽃무늬인가요? 대리석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보면 결국은 이거랑 좀 비슷한 컨셉의 차가 네. 포르쉐의 이제 카이맨 같은 차거든요. 카이맨, 네네. 그 차도 이제 미드십인데 화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엔진 위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덮어놓은 그런 네.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카이맨에서 약간 힌트를 얻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진짜 길어요. 공간 네. 자체가 굉장히 여유 있긴 하네요. 저기 뒤쪽에 보면은 저희 시트 바로 뒤에는 굉장히 낮아요 또. 근데 거기에 맥라렌에서 얘기하는 건 여기에 골프백을 싣고 저 안에 보스턴백을 실어라 라고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뭐 이 앞쪽이 정도면 훨씬 더 큰 느낌인데요. 공간은 굉장히 네. 여유가 있네요. 크고 굉장히 깊어요. 네. 오. 뭐 페라리보다는 확실히 여기까지 넓고 깊어요, 지금. 911이랑 비교하더라도 911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네, 더 넓은 것 깊이가 같긴 해요. 굉장히 깊네요. 21인치까지는 불가능해도 20인치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드러내 볼게요. 드러내면 요렇게 훨씬 깊어요. 요렇게까지. 네. 와, 이 전체적인 이 폭은 좀 좁긴 한데 깊이는 확실히 깊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자, 평소에 타시던 차로 네. 준비했으니까 한번 타보시죠.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게 이게 한번 누르면 네. 락이 풀리고 살짝 눌러서 여기 손이 들어가야 네. 되거든요. 이게 좀 불편하긴 하다. 저는 사실 여자들은 약간 네. 걱정되긴 해요. 네. 오, 진짜 차체가 낮아요. 오, 역시 잘 타시는군요. 아, 그럼요. 자, 이게 구조적으로 네. 좀 특이한 게 이 문이 엄청 두꺼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문이 지금 열리면 지금 요게 턱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 차체가 옆면이 여기거든요. 네. 이 일반적으로 문이 이렇게 안 열리면 여기가 이만큼 두꺼워야 되는 그쵸. 거야. 그러면 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파서 열어가지고 네. 좀 쉽게 탈 수 있도록. 지금 이 정도면 보통 승용차 폭이랑 큰 차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있다고 치면 타기 진짜 힘들겠죠. 그리고 여기 누가 앉아도 될 것만큼 굉장히 넓고 네. 여기가 이렇게 좀 안으로 쭉 들어가서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인지 지금 요 사이 공간이 되게 좁아요. 그것도 요것도 그렇고요. 가깝고. 네, 실제로 보면 그 승객석 자체가 네. 옆으로 많이 좁아요. 네. 옆 운전석이랑 조수석이랑 자체가. 왜냐면 이걸 이만큼이나 잡아 먹어버리니까 그쵸. 둘이 굉장히 가까이 붙여서 앉아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엄청 다정하게 지낼 수는 있긴 하겠는데. 네. 네. 근데 굉장히 많이 좁은 느낌이 들 것 같아. 네. 근데 여기 안에 실내 내장 컬러 너무 예쁘게 세팅한 거 오, 아니에요? 컬러 진짜 예쁘다. 네. 이 베이지하고 이 화이트 계열 네. 그리고 이거 그 우리 바바리 커트 보면 항상 어깨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또 포인트를 주고. 요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걸어놓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있으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음. 안전벨트 이렇게 뺄 때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네. 바로 당기면 되니까. 그리고 시트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한데 편하네요. 근데 스티어링 휠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달리면 되나요? 근데 오늘 승현 씨가 좀 네. 사정이 있어서 네. 운전을 못 하시는 상황이라 저는 맥라렌 조수석 아쉽지만 내리시죠. 네, 아쉽지만 조수석 내리세요. 전문이에요. 여기 손잡이 잡는 것도 위치가 괜찮네. 네, 이 정도면 되게 쉽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 클로징이 있지. 그럼요. 오, 우와, 실내는 엄청 이쁜데? 그쵸? 와, 대박. 외관보다 실내 아니, 와. 훨씬 예쁘고 컬러를 저희가 네. 운이 좋게 너무 잘 만났어요. 와, 컬러 진짜 예쁘다. 아니, 근데 컬러도 이쁘지만 네. 이 라인들이 진짜 실내는 완전 맥라렌 라인인데. 여기도 지금 나 맥라렌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네. 어두워지면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쭉 여기, 컬러가 여기도 들어오거든요. 좀 들어와 있고. 네. 여기 또 터널 들어가면 더 아니, 이게 상쾌하잖아요. 외관이 사실 워낙 ner신하게 빠져서 그냥 예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좀 임팩트가 없잖아요. 네. 어딘가 막 예쁜 막 화려한 느낌이 확 있어야 되는데 스포츠카다운 그런 맛이 외관에 사실 없어가지고 조금 시큰둥했던 거에 비하면 와, 실내는 라인이라든가 이런 굴곡들 이런 라인들 진짜 예쁘게 잘 해놨네. 또 뭔가 이 도어 쪽의 안쪽이 저를 좀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네.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리고 슈퍼카들 보면 그 스웨이드를 많이 써가지고 이게 굉장히 터프한 느낌들은 많이 있는데 이 차는 오히려 흰색과 브라운 이 가죽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맞아요. 강하네요. 물론 이제 흰색 이거는 좀 관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긴 있는데 많이 어렵죠? 컬러 조합은 대박인데. 그쵸. 오. 스티링 휠도 사실 예뻐요. 사이즈도 이 정도면 딱 좋고 저는 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느낌들도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와, 이 시프트 패들 이거 와 크죠? 완전 칼 같아. 배일 것 같아 손 손에. 베일 것 같아. 네. 근데 깔끔하게 되어 있긴 한데 와, 진짜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좌우로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네, 이것도 이렇게 느낌. 누르면 이렇게 뒤로 가고. 이게 이걸 당겨도 되고 눌러도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참 잘 해놨다. 그러니까 조작성을 좀 편리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이쪽 레버들은 좀 깨네. 레버 디자인은 이게 최선인가? 특히나 여기 그 차고 높이 조절하는 버튼도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근데 이거, 위치는 편한 것 같아요. 방지턱 만났을 편하긴 때? 한데 이게 좀 누르기가 되게 불편해.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있다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 레버 자체가 워낙 얇거든요. 네. 얇은데 끝에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이거 조작하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 휠에 아무것도 안 넣는 게 나름 철학이기도 하지만 근데 스티어링 휠에다가 많은 걸 장착하는 업체들의 생각은 네. 뭐냐면 아니 당연히 주행 중에 뭔가 조작해야 되잖아. 그때 손 떼지 말고 그냥 핸들 잡은 상태에서 바로 조작을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여기다 달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잖아. 네. 어떤 게 더 나은지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모니터는 심플한데 뭐 정보들은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계기판은 12.3인치, 계기판의 해상도가 되게 좋아요. 네. 정보들도 깔끔하네. 위치도 이 정도면 꽤 높은 위치여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어도 뭐 시인성도 괜찮은 것 같기도 그리고 하고. 시야각도 되게 좋은 게 지금 조수석에서 봤을 때도 되게 선명하게 잘 보여요. 바우스 윌킨스. 와, 이 노란색 케블라 콘, 이거 사실 이 볼보에도 네. 초기에는 이 노란색 케블라 콘을 썼거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걸 그 은색으로 된 컨티뉴 콘으로 바꿨는데, 저는 요게 노란색 케블라 콘이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어가지고 그것도 좋았는데, 근데 수납 공간이 진짜 없구나. 그쵸, 끝이에요. 여기 컵홀더 조금 있는데 하나, 둘. 도대체 핸드폰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아, 여기 안에, 아, 여기가 핸드폰 넣고 안에 USB도 있네. 네. 그죠? 충전도 하고 핸드폰은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스티어링 휠도 무겁고, 뭐 이제 이미 소문이 났지만 브레이크 페달도 엄청 무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 페달이 느낌이 약간 유압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유압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페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만큼 페달을 깊이 밟아야만 네. 제동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 거는 그 주행과 관련된 거. 네. 그러니까 스티어링이랑 네. 서스펜션이랑 이쪽에 대한 조절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 거는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을 하는데, 아, GT가 맞구나. 이게 맥라렌이 이렇게 부드러우면 이건 GT지. 아, 맥라렌의 GT는 이런 정도 돼야지.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승차감이 편하지 않으세요? 승차감은 좋은데 네. 약간 그 노면에서 오는 느낌은 조금 네.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지금 그렇죠. 노면 예. 상태가 워낙 예. 안 좋기 때문에 정보는 뭐 아무래도 이 차가 좀 많이 맥라렌인데 익혀요. 충분히 정보들은 다 전달하지만 이게 뾰족한 느낌이 거의 없잖아. 없어요. 많이 걸러주고 하죠. 그리고 지금 그 프로액티브 그 댐핑 서스펜션도 지금 전방 노면을 스캔해가지고 댐핑 강도를 순식간으로 조절해주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 제가 이제 맥라렌이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맥라렌에 기대하는 거, 이게 제가 들은 거 리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 맥라렌은 이런 느낌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느낌이 다른 나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와, 이 정도면 아, 이거 GT 맞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저는. 근데 편안한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네. 네. 편해. 근데 힘은 또 뭐 당연히 오, 당연히 힘은 또 강력하고, 야, 이 정도면 부드럽고 좋다. 근데 과속 방지턱이 나오면 차고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네. 딱 봤는데 아, 근데 편하다 진짜. 승차감도 진짜 부드러운데 이 정도면. 이게 탄력을 받기 시작하니까 승차감도 같이 탄력받아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620마력을 지금 이 후륜구동으로만 다 그쵸. 뽑아내고 있거든요. 아, 근데 밸런스가 끝내주는구나. 야, 이거 뭐 당연히 롤 이런 거는 컴포트 모드인데도 없어요. 롤은 거의 네. 없다고 봐야 되고, 근데도 부드럽다니까. 그게 좋다 이거. 야, 재밌구나.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진짜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 싶으면 네. 슈퍼카 중에서 맥라렌을 고르라고. 제 몸은 쏠리는데 네. 이 수평은 유지가 돼요. GT가 이거 반전인데. 아니, 전 사실 아까 계속 좀 외관이 좀 시큰둥했거든요. 네. 이게 수폭하면 화려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난해. 이래가지고 조금 시큰둥한 맛이 있었는데. 조금 아니고 좀 많이. 진짜 많이 티났어요? 조금 많이. 티났어요? 네. 근데 지금은 느낌이 진짜 좋네요. 자, 그러면 스포츠로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면도 그 요철 정보들이 조금은 더 많이 오죠. 뾰족하게 들어오고, 네. 응답성 자체가 확실히 좋아졌네. 아, 근데 지금 빗방울이 지금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거
서킷에서 타봤어야 됐는데 아, 맥라렌은 서킷이죠. 지금 서킷에서 안 타본 상황에서 이 차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산길을 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근데 진짜 매끄럽게 나가는구나. 스포츠 모드인데도 부드러운 게 느껴져요. 네, 굉장히 매끄럽죠. 네. 엔진과 변속기의 반응도 매끄럽고, 네. 그리고 하체도 굉장히 매끄럽네. 오. 아, 이게 GT여서 이런 거겠죠. GT의 스포츠여서 이런 거겠죠. 네. 네, 이게 뭐 LT나 이런 모델들이면 이거보다 훨씬 더 과격하겠지. 오늘은 지금 빗방울이 살짝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랙 모드까지는 타진 않을 네. 게 아니고 그냥 서스펜션 정도라도 네. 트랙 모드를 한번 바꿔서 주행을 해보면 트랙 모드 가니까 네. 지금 클러스터도 지금 트랙 모드로 변화됐어요. 그렇겠네요. 네. 이쪽에 RPM이랑 지금 기어 단수까지 하체가 더 단단해졌네. 네. 트랙 모드에서도 리프트가 되나? 트랙 모드에서도 리프트는 네. 되는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을 정말 잘하는 사람, 네. 하체 근력이 튼튼한 사람이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스쿼트 내려갔다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체가. 이게 굉장히 매끄럽구나. 네. 아, 이거는 진짜 그 LT나 720S 이런 네. 차들 안 타보고는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동 모드도 좀 써가지고 네. 지금 기본 오토에서도 패드를 당기면 수동으로 바뀌긴 하는데 그 자동으로 너무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게 회전수 올라가니까 사운드가 좀 더 느낌이 좋긴 하구나. 이게 지금 터보 엔진인데도 네. 이게 최고 회전수가 8000rpm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장난 아니네. 소리가 엄청 매끄럽긴 한데 네. 아주 터프하진 않다. 그죠? 조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약간 톤 다운 시킨 느낌이에요. 네. 디자인도 약간의 좀 한 단계 다운을 시켜놓고, 네. 그리고 이런 배기음도 그렇고, 부드럽게 타기에는 좋긴 하겠다. 네. 그죠? 네. 아, 근데도 힘도 그렇고, 뭐, 저는 인상적인 게 매끄러운 게 진짜 인상적이구나. 저도 부드럽다 이런 표현보다 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매끄럽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성격이 이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막 깔끔하신 분들이 타면 차를 진짜 재밌게 탈 것 같아. GT임에도 불구하고 서킷 가서 좀 제대로 타보는 거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랙 모드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쵸. 그죠? 네. 아, 이거 영국이, 이거 네. 지금 영국 차잖아요. 그죠. 네. 영국이 비가 진짜 많이 오는 나라잖아. 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시승하면서도 막 비 맞으면서 시승하는 게 되게 그냥 다반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 나라는. 네, 근데 네. 오늘 좀 분위기가 왠지 영국 분위기가 나는 느낌인데. 하늘은 도왔네요, 우리를. 핸들링도 진짜 응답성 자체가 엄청 빠르다. 이게 머리에 휙휙 돌아가는 네. 느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변속 타이밍 이런 것들은 변속 반응 이런 건 진짜 좋네요. 와, 이 반응 봐. 와, 이 반응은 911의 스포츠 플러스보다도 더 빠른 느낌이지. 지금 이 엔진을 그 맥라렌이 그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F1의 그런 느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엔진도 그런 형태로 개발을 했다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650LT나 아니면 네. 720S 같은 차들이 얼마나 과격할지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느낌, 기분으로만 생각해보면 그냥 딱 요 세팅에다가 디자인만 네. 좀 예쁘게 만들어 놔주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너무 매끄럽고 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성능도 좋아가지고 주행 감각은 요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다음에 또 720S나 LT 타면서 와, 역시 맥라렌은 과격해야 돼요. 다음에 또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와, 오늘은 진짜 매끄러움이 좋다. 자, 그러면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기통 4.0 터보에 620마력의 제로 100이 3.2초요. 네, 3.2초. 하나, 둘, 셋.
언제 지나갔지? 뭐가 지나간 거지? 지금 한 4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그 초반에 네. 이게 런치 컨트롤을 써서 회전수를 높인 상태에서 빵 출발해야 네. 되는데 런치 컨트롤 안 쓰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회전수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네. 좀 꽤 많이 걸려가지고 수동 모드를 썼어야 됐는데 근데 사운드가 확실히 조용하긴 하네. 네. 굉장히 고회전으로 올라가더라도 수동 모드에서 회전수를 좀 더 높여서 써보면 이게 느낌이 터보 엔진 같지가 않고 네. 자연흡기 엔진 같은 느낌. 회전 질감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그런 느낌이 응답성 이런 부분들이 네. 진짜 터보 엔진 같지 않고 자연흡기 엔진 느낌이 진짜 많이 나요. 수동 모드의 회전수 반응은 진짜 지금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죠? 배기음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잠시 배기음 감상하실게요. 급가속을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르다. 어마어마하다 진짜. 와, 공속력이. 오, 비행기 소리 나요, 비행기 소리. 약간 중고속까지도 주행을 해봤는데요. 네. 확실히 고속에서도 일단 뭐 안정감 자체가 굉장히 좋고 네. 올라온 건 가속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게 최고속이 얼마예요? 지금 326km죠. 326. 와, 이건 뭐 마음만 보고 도로만 있으면 326 진짜 훌쩍 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네. GT임에도 불구하고 와, 가속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와. 제가 옆에서 느껴도 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그 가속력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한번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 가속이 완전 붙어서 따라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 고속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저한테 주는 그 안정감이 조금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장거리 주행 모드로 바꿔가지고 네. 컴포트로 모드를 바꾸고 지금 이 차에는 또 오디오도 장난 아닌 오디오가 장착이 돼 있죠. 그렇죠. 바레스 위킨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또 이 오디오 자체가 지금 저희 앉아있는 운전석 조수석 바로 향해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여기 향해 있어서 너무 소리를 때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들었을 때는 지금 중심에서 나오는 오디오 소리가 안으로 이렇게 회전 돌아가고 저한테 오는 것처럼 약간 좀 앉는 느낌? 되게 좋았어요. 우리 아직 오디오 안 들어본 설정인데. 아, 그래요? 장난이에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음악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이 BMW가 영국 회사 브랜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BMW랑 맥라렌이랑 잘 어울리는 거지. 친구죠. 같은 민족이죠, 뭐. 네. 그래서 좀 멋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볼보에서 돕는 거라 네. 공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어떤 느낌일지 이게 그 1200W라고 그러거든요. 네. 출력은 1200W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긴 한데 지금 뭐 다른 저거 없이 그냥 블루투스로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디오 어때요? 일단 걱정했던 대로 여기서 저를 때리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1200W라고 하고 또 이 케블라 콘 자체가 너무 이렇게 확 기분을 좋게 만드는 네, 맞아요. 그런 반응이 있어가지고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저는 기대에는 좀 많이 못 미치네요. 일단 사운드도 공간 자체가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공간을 이렇게 꽉 채우는 듯한 느낌도 좀 네.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1200W라고 하더라도 1200W를 제대로 다 못 뿜어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뾰족한 느낌이 없어서 좋았어요. 결국은 이게 스피커를 바우스 윌킨스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팅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BMW도 들어보고 볼보도 들어보고 했을 때 확실히 조금 이 맥라렌의 이 세팅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지? 좀 잘하지. 여기서 진짜 볼보에서 나는 그 사운드가 나오면 완전 대박일 텐데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야, 정말 기분 좋게 맥라렌 가지고 여행도 가는데 말이에요. 그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맥라렌이 만든 고성능 GT, 그래서 맥라렌 GT를 시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맥라렌 처음 시승해 본 거여서 네. 오늘 GT만 가지고 맥라렌이 이렇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이 차가 GT가 맞구나 라는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매끄러운 점들이 돋보였던 그런 시승이었는데요. 승현 씨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런 고성능차 슈퍼카 하면은 무조건 빠른 달리기, 높은 성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막 달렸을 때 저 운전자나 조수석한테 주는 그 편안함, 안전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는 충분했던 그런 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다른 차들을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맥라렌 자체 내에서 생각보다 라인업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크게 말씀드리긴 언급이 좀 어렵지만 확실히 달리기, 그러면서 좀 안전,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루 신경은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름이 GT인 만큼 네. 성격 자체가 명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맥라렌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정말 퓨어하면서도 날카로운 핸들링, 강력한 파워, 막 거친 그런 느낌,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덜어내고 정말 이 차 가지고 여행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이 맥라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부드럽게 해놨다는 거는 저는 GT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의 부드러움이 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실 외관이 좀 너무 수수해요. 그죠? 이게 화려함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던 생각이 실내에 들어오면서 와 진짜 고급스럽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가 산길 주행해보면서 와 이 매끄러운 주행감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이 오늘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차의 성격이랑 과연 어떤 고객들이 이 차를 어떤 이유로 살 것인가, 사게 할 것인가, 그 네. 부분이 이제 제일 이제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분들이 이 차를 사실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차종들을 좀 접해보고,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운전의 재미를 원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선호를 하실 것 같고, 아무래도 브랜드 자체가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서 막 이렇게 흔한 그런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또 맥라렌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다양한 라인업들을 경험해보면서 맥라렌 안에서도 좀 다양한 매력들을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우선 뭐 많은 차들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사실 괜찮은 선택인 네. 건 맞죠. 그렇지만 그거는 결국 정답이 되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은 맥라렌이라는 브랜드에 좀 로열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스포츠카로도 맥라렌을 즐겨 타시지만 네. 일상에서도 좀 맥라렌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셔야만 이 차의 진가를 제대로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맥라렌이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역시나 좀 더 저변 확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어쨌거나 첫 발은 잘 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나름 또 새로운 해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저는 이 차에서 이 차로 출퇴근하고 싶습니다. 데일리카 겸 주말에는 달리고. 네. 네. 근데 이 차도 확실히 서킷 가서 타보고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정도로 그쵸. 정말 네. 강력하고 정말 밸런스도 괜찮고. 네. 조금만 더 화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오늘 주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저는 맥라렌 조수석 전문가인 걸로. 네. 아니 뭐 조만간 또 기회들을 계속 만들 거니까 네. 저희가 그동안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맥라렌도 앞으로 이제 좀 더 자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